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정말 아슬아슬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하락하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2,700선을 유지한 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어제 뉴욕 증시도 좋고 일본 증시도 좋았는데 우리만 유독 부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 반전해주긴 했지만 아쉬움이 남았던 건 사실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할지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는 먼저 불안함을 감지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단 일제히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다우 지수가 0.43%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1.67% 그리고 0.9%가량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하향 곡선을 그대로 그리면서 쭉 미끄러지는 모습들이었죠. 이날 지표가 여러 가지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물론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도 있었습니다만 고용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불안한 모습들이 좀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잭슨 홀 미팅 연설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경기를 또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단어, 뉘앙스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장중에는 사실 거의 다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힘을 내주는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굉장히 호재로 반응할 수 있는 부동산, 금융 섹터의 선방이 돋보였는데요. 게다가 국제 유가까지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섹터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대형주들, 빅테크, M7 종목 거의 다 하락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S&P 500 지수 내의 시가총액 기준 탑 10 종목 따로 떼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있는 애플 0.83%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 넘게, 엔비디아가 3.7%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실적 발표 현지 시간 28일 앞두고 있고요. 알파벳 1% 이상 그리고 아마존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메타 올해 들어서 그래도 강세 보이고 있죠. 0.6% 하락으로 선방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와 함께 볼 수 있는 브로드컴이 2%가량 그리고 테슬라 5.65% 꽤 크게 하락을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전기 트럭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 미 규제 당국이 조사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또 추가 하방 압력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탑 10 중에서 이 두 종목이 살아남았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치주 투자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방어적인 성격이 좀 돋보였을 것 같고요. 일라이 릴리 헬스케어에 속해 있죠. 비만 치료제로 올해 훈풍 타고 있기도 하지만 헬스케어 섹터 경기 침체 방어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 함께 금리 인하에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주가 하락한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빅테크에 대한 의견들 살펴보겠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래도 대체로 여전히 좋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에 대해서는 루프캐피털이 매수 의견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설문을 해보면 9월에 아이폰 교체 수요가 생각보다 더 강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체 수요에 기반한 실적 개선세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밤사이에 하락하긴 했지만 키뱅크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실적을 고려했을 때 현재 리스크 대비 보상이 적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주가를 추적해 봤을 때 이 가치 대비, 기업 가치 대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보유량이 가장 적었고 메타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메타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기도 했었으니까 비중 확대 의견이라면 그나마 기관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여지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메타보다 덜 오른 마이크로소프트에 조금 더 시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시장에서 핫했던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로 한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밤사이에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좀 부진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기업 실적이 안정화되고 있고 AI 훈풍도 향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AI 훈풍에 올라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TJX는 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아울렛 형식의 그런 판매점, 유통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티가 매수해서 중립으로 한 단계 투자 의견 하향 조정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목표 주가는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리스크 대비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면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목표 주가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ST로더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파이퍼 샌들러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까지도 함께 올렸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하락하면서 매력적인 진입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의견 밤사이에 나오기는 했지만 ST로더의 주가 추이를 보면요. 이미 실적 발표 이후 하락했던 그 낙폭 대부분을 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주가에 조금 더 시선을 주고 추가 여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중요했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에 대해서 인하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9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하 폭이 됐죠. 일단은 미국 국채금리 인하에 대해서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의 차트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국채금리가 2년물이든 10년물이든 다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지금까지 높은 이자율을 줬던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채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프리스가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면 2년물 금리는 소폭 내리고 10년물은 소폭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년물은 지금 정책 금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10년물은 그보다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둘이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 기준은요. 시가총액 20억 달러 이상으로 그래도 꽤 비중이 있는 종목, 그리고 금리 인하와 경제 성장이 기대될 때 아웃퍼폼했던 종목들, 또 포워드 PER 20 이하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나름대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안에서 골랐다라고 하는데요. 알파벳 포함이 돼 있었고요. 크록스 신발 업체죠.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JP모건 금융주로 함께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에너지 관련돼서는 마라톤 오일까지 포함이 돼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시그널이 있을지 단어 하나 그리고 뉘앙스 하나하나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그널이 나온다면 제프리스의 추천처럼 2년물과 10년물이 각각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내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의 긍정적인 상승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지속적으로 좀 어려웠던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0.2% 상승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행히도 2,700선을 지켜냈지만 코스닥은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어제도 0.8%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773선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런 시장 안에서 어디에 집중을 했는지 그 리스트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쪽의 흐름들 먼저 보시면 네이버가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이퍼클로바의 새로운 신규 기능을 추가한다는 소식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 흐름이 들어왔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동시적으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지속적인 매수 흐름이 들어왔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와 LG 에너지솔루션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위주로 편성이 돼 있는 모습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관 쪽의 분위기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기관 쪽을 보시면 동일하게 네이버가 1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어제 네이버 6% 정도의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 중간 종목들 보면 전부 다 2차 전지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캐즘을 넘어서서 전기차 포비아 형상까지 이어지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저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어제 화제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유럽에서 어느 정도 전기차와 관련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현대차가 북미 지역에서 점유율이 2자릿수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전기차 관련주들에게는 또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업종들로 함께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바이넥스나 뷰노 같은 경우는 기관이 벌써 5거래일 연속으로 담아가고 있는 종목으로 나오고 있고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번 독일에서 열리는 행사와 함께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게임주들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루닛 단연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장을 통해서 루닛과 관련된 이슈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루닛 덕분에 의료 AI 관련주들 일제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루닛의 그 홈페이지 인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인공지능으로 암을 치료합니다라고 슬로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암과 관련된 AI 의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죠. 미국에 있는 볼라파가 현재 미국의 인터마운틴 헬스와 함께 유방암 검진의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터마운틴 헬스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큰 헬스케어 업체라고 하는데 해당 소식으로 어제 루닛이 10%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다른 종목들로까지도 그 온기가 퍼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피프티 걸그룹이죠. 세계 3대 음반사인 소니 뮤직과 함께 전 세계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예스24가 어제 상한가 바로 안착을 했고요. 다른 엔터주들도 변동성을 오랜만에 보였는데 이 기존에 굉장히 히트곡이었던 큐피트의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했었던 RBW는 2자릿수 이상의 오름을 보였고요. 엔터주 전반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관련주들 어제 또 새로운 신규 상장주가 있었죠. M83 새로 상장이 됐는데 사실 조금 마무리됐던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250% 가까이 급등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는 상승 흐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39%대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 영화나 드라마에 들어가는 시각적인 특수 효과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명한 작품으로는 승리호나 스위트홈2 이런 작품들이 있겠습니다. 신규 상장과 테마가 모이면 보통 구수익까지 한 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아왔었는데 올 하반기 들어서는 신규 상장 관련주들이 사실은 혹독한 신고식을 계속해서 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어제도 신규 상장 관련주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관련 섹터 안에서의 2자릿수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도 대거 나왔지만 어제 시간에서 M83이 또 약세로 마무리가 됐던 부분은 오늘 어떻게 또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보셔야 되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장 전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어제 시간회에서 단독으로 전해지면서 시간회에서 상한가 간 종목 이슈입니다. 양자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핵심 먹거리 3대 게임 체인저로 앞서서 AI, 첨단 바이오 그리고 양자 신기술을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양자 신기술은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와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 통신을 모두 일컫는 기술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기술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선례가 없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미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검증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아예 예타를 면제할 수도 있다라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어제 시간에서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만약 지금 면제가 되면은 1년 반 정도 지체돼 왔었던 사업인데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3천억 원 정도 보조금과 함께 양자 기술 관련주들 오늘 또 동방 상승에 참여할 수 있을지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은 우리로 그리고 엑스게이트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제 장중에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한 만큼 오늘 이 이슈로 다시 한번 강한 테마단의 움직임이 나올지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오늘도 전기차 관련주들 혹시나 또 변동성이 나올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아서 이제 반발 매수 심리로 이틀 연속으로 전기차 섹터가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다만 해당 소식은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보통 구매할 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죠. 근데 그 구매 보조금의 지급 규모가 지난해보다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간 금액이 총 4천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 한 해 동안의 전기차 보조금은 1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흐름이 그대로 하반기까지 이어지더라도 작년보다는 보조금이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구매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업체로는 국내 브랜드로 현기차가 있고요. 해외 쪽은 테슬라를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보조금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이 판매 대수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을 것 같고 또 현재 업계에서는 전기차 포비아와 관련된 이슈가 워낙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를 구매할 때 주는 보조금에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충전기나 화재 예방과 관련된 기반 시설에 투입해야 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가격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전기차 대신에 기존의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의 추세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장주들의 흐름 전일장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그래도 LG 엔솔이나 삼성 SDI와 같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완성차 업체에서는 가격 하락이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다시 ENCell 신규 상장주가 올라오게 됩니다. 최근에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었지만 그래도 오늘 또 반짝하는 하루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아직은 좀 덥습니다. 건강관리 이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막바지 더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처서도 어제 지나고 해서요. 이제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자 오늘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주부터 스펙까지 단타 대회. 예, 요즘 주시장이 좀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은 거래가 굉장히 빠르다, 속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예전에 단타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요즘의 단타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단타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좀 많이 한다, 이 배경에는 사실은 최근에 주도주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주도주도 마땅치 않고 주도 섹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흔한 말로 이제 종목 장세인 거죠. 종목을 따라 흘러가는. 그리고 AI 관련주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잘 나갔던 종목들도 지금은 며칠 못 가고 계속 순환매가 도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을 주도하는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건데요. 코로나 같은 경우 실제 이를테면 이런 종목 장세 펼쳐졌으면 늘 나오는 게 바로 테마주들이죠. 어떤 테마들이 계속해서 돌면서 순환매입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손바뀜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스펙 같은 경우도 상장 당일날 뭐 심지어 14번 넘게 손바뀜이 이루어진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뭔가 이 주식을 갖고 뭐 오래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빨리 들어가서 1%, 2%라도 먹고 빨리 나오고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마주도 역시 비슷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셌던 테마는 뭐 역시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관련주, 엠폭스랑 좀 연결이 돼서 코로나 관련주였는데요. 자,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엠폭스 테마 관련된 바이오들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요 며칠 사이에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오늘 이데일리 기사에서 언급을 했던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한 달 전에 2,000원 정도 되던 주식이 2주 만에 이제 2배 이상 올랐죠. 보통 테마주들이 이렇게 보통 이루어지는데, 우정바이오 같은 음압병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최근 3거래일 동안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 어제 10%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거래소에서도 테마주 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일단 조심해라라고 경고음을 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테마주 바람 불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달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이런 종목들은 또 오래 가져갈 종목이 아니라고도 생각하시니까 또 바로바로 샀다가 팔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좀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펙은 뭐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이게 이제 요즘에 IPO주들, 일반주들의 그 IPO가 영 시원치 않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스펙으로 가서 역시도 굉장히 손바뀜이 빠르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잭슨홀 미팅, 그다음에 미국의 8월 고용 보고 9월 초에 나오죠. 이런 지금 현재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런 어떤 재료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 테마주 열풍이 가라앉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시장을 화끈하게 올 상반기처럼 주도하는 그런 어떤 그런 주도주가 없다 그러면 테마주, 그다음에 종목 장세, 이거는 올 하반기 내내 또 이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은 투자하시는 거를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긴 한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만큼은 좀 유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가보죠.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잭팟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고요. 6개월 새 20조 원을 벌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20조 원을 넘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718억 달러였거든요. 미국 투자했던 국민연금의 미국 투자 규모가. 근데 지금 올 상반기 현재 87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16조 원을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116억 달러.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116억 달러 늘어서 20조 원을 올 상반기 동안 국민연금이 미국 투자에서 벌었다, 이겁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 뭘로 돈 벌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올 상반기에 돈을 미국 주식에서 벌었다면 뭘로 버셨겠습니다? 대부분 M7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에 M7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집중적으로 했고 그 수혜를 톡톡히 봤다,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 일리아릴리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요. 특히 상반기 중에 지난번에 이제 13F 보고서 나올 때 좀 특이점은 엔비디아의 지분을 대폭 늘렸다라는 거. 그리고 애플의 지분은 소폭 좀 줄였다라는 거. 그 나머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이런 빅세븐들 주식은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민연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비중에 주식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비중에 약 한 6대4 정도가 지금 해외 투자 쪽으로 가 있거든요. 전체 비중에서는 더 많이 가 있고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국내 투자분보다 해외 투자분에서 더 수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덩어리 자체가 해외 투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결국 이제 이 국민연금의 이런 M7 중심의 해외 투자, M7이 많이 떨어진다면 분명히 손실이 커질 겁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 투자 방식이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가던 방식이었고 그게 딱 맞아떨어져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이 1% 1년의 수익을 낼 때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5년 뒤로 늦춰집니다. 이 대단한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1,113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금액이 1%면 111조라는 거죠. 11조라는 거죠. 이게 매년 쌓인다 그러면 국민연금 고갈시가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특히 젊은 분들 내가 갔을 때는 뭐 받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투자 잘하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 이게 대단히 멋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이 정말 더 이렇게 잘 수익을 내주기를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얘기 하나 오늘 준비했습니다. 첨생법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첨단 바이오 의약 품법입니다.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첨생법의 시행에 따른 수혜 종목들이 좀 하나하나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켓나우 2부에 매주 출연하고 있는 우리 이데일리 바이오 전문 기자 석정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내용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뭐 개정한 내용을 일단 표로 보시겠습니다만 핵심은 그겁니다. 신약 임상의 주체가 이제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병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런 신약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이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사들의 좋은 신약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약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임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임상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약을 개발한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비용도 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서 효과가 나타날 경우 환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환자 입장을 제쳐놓고 바이오 회사는 물론이고 병원 같은 경우는 수익화하기가 되게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약효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물론 이 부분이 사실은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략 신약을 개발해서 수익화되는데 7, 8년, 뭐 한 10년 이렇게 길게는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 대략 3, 4년, 4, 5년이면 한 3, 4년 정도가 줄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항상 자금이 마른 이 바이오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석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 S바이오메딕스, 그다음에 입셀, 박셀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이 좀 첨생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앞서서 좀 준비가 돼 있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식약처에 허가도 받은 이런 회사들이어서 이런 회사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 요즘에 좋은데요. 이런 어떤 새로운 바이오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된 테마가 만들 수 있겠다. 근데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 코스닥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회사들, 상장사들, CB 발행하는 회사들이 이 CB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이걸 리픽싱이라고 하더군요. 그 공시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일단 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올 1월에 81건이 있었고요. 2월에도 80건이 넘었고 좀 줄었다가 다시 늘어고 왔다 갔다 하는데 7월에 81건이었고 지금 8월은 지금 3분의 2쯤 지났는데 43건이니까 역시 이제 8월도 한 달 채우면 적어도 50건 이상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전환가의 리픽싱, 전환가의 조정이라는 거는 코스닥 상장사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전환가액을 정하면서 발행을 하죠. 근데 이게 그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전환가액도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시를 하는 게 바로 이 전환가액 조정 공시라는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환가의 리픽싱, 그 전환가의 조정이 계속된다는 얘기는 일단 그 회사의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나중에 이게 주가가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을 했을 때 물량 부담, 소위 말하는 이제 오버행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오버행 부담뿐만 아니라 전환가액이 만약에 그러니까 CB가 발행할 그 시기에 그 주가가 이 전환가액 주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환가액이 더 낮은 경우죠. 그럼 당연히 누가 주식을 사겠습니까? 팔겠죠. 더 떨어진 가격에 CB를 발행이 물량이 또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요즘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 얘기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은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은 의미가 물량을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환가의 조정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 또 CB가 자꾸 발행된다 이런 거는 결국은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주환원 정책에도 역행하는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코스닥 관련주들,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CB라든가 BW 같은 그 물량 발행을 계속해서 하는 기업들은 이 회사가 정말 성장을 위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물량 부담이 너무 크다. 이거를 꼭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도 저희 화학 그리고 여러 가지 케미컬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첨단 케미컬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사실 여러 차례 조금 강조를 많이 해주시긴 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들어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화학에 대한 투자 심리는 네. 이렇게 뭐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걸 조금 이렇게 멀리 나눠져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미국 첨단 케미칼이 있고 미국에 이제 NCC 화학들이 있어요. 이제 흔히들 범용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범용이라고 부르진 않은데 한 개 공장 짓는데 5조 원 이상 들어가는 게 범용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첨단이 있고 예를 들면 NCC가 있고 미국에 그다음 한국에 첨단이 있고 한국에 NCC가 있는데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NCC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드는 게 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화학 시장의 50% 정도를 차지를 해요. 50% 차지하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첨단이 한 50%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원래는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NCC가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요. 2017년, 18년까지 굉장히 돈을 잘 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중국이 정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정설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일단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NCC가 이렇게 꺾였는데 큰 그림을 보면은 저는 한국의 NCC는 아시아를 지향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한여화만한 공장이 지금 현재 45개, 지금 현재 거의 45개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45개가 있고 인도가 7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의 공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31억 인구가 지금 NCC 크래커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장들이 이렇게 아시아로 가면서 그러니까 중국도 좋아지고 소비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아시아로 가면서 한국의 NCC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50%입니다. 50%고 이제 어제 주가 보면은 많이 올랐죠. 제법 좀 올랐는데 이게 저는 이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NCC 크래커가 50%고 나머지가 50%가 우리는 첨단 스페셜티 케미칼이라고 그러거든요. 첨단 화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첨단 화학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원체 NCC 크래커가 좋다 보니까 돈을 잘 벌다 보니까 2018년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첨단이 주지는 않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50년 이상의 역사가 되다 보니까 계속 첨단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 중국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 때문에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첨단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첨단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NCC는 이런 45억 인구, 아시아 인구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첨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평가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여죠. 왜냐니까 이미 매출액의 50%를 다 첨단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뜬금포 상한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첨단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첨단 케미칼하고 미국의 첨단 케미칼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밸류에이션 자체를. 그 비교 테이블이 있는데 그걸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첨단 케미칼하고 미국의 NCC가 있는데 NCC의 대표주자는 다우케미칼입니다. 여기서 다우케미칼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첨단 케미칼을 1등부터 한 8등까지를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린데 같은 경우는 1,000원을 기준으로 할게요. 매출액이 한 33조 원, 33조 원은 아닙니다. 1,300원 하면은 한 38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38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한 250조 원 돼요. 매출액이 38조 원인데 250조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PSR로 보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7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린데라든지 에어 프로덕트라든지 보시면은 쭉 에어 리퀴드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산업용 가스 이런 거예요. 산소, 우리가 보면은 저번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보면은 산소 마스크에 그 산소를 만드는 기업이 린데 에어 프로덕트 에어 리퀴드예요. 그 기업들 그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 15조 원인 매출액이 15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한 80조 정도 되는 기업들 에어 프로덕트가 하는 거죠. PSR이 5배,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5배. 왜 영업이익률이 20%에서 당기순이익률이 한 20%에서 한 15% 정도는 나와요. 그 다음에 에어 리퀴드도 그렇습니다. 에어 리퀴드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35조 원 매출액에 130조 원 정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특수화학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소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뭐 질소라든지 이런 쪽, 수소라든지 이런 쪽 만드는 기업이 7배, 5배, 4배 이렇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HW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특수 페인트를 만들어요. 특수 페인트를 만드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30조 매출액에 100조가 넘어가죠. 이것도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4배. 그다음에 에콜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출이 쪽이거든요. 막 쪽인데 이런 물을 만드는 쪽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20조 원 매출액에 한 80조 원, 4배. 듀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전자재료, 그러니까 이렇게 CMP 패드 플러스 이것도 수출이 쪽에 있어요. 막 쪽에. 먹는 물에 관계된 거예요. 그다음에 공장용 순수한 물에 관계된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15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한 40조 원, 3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첫 번째 린데하고 에어 프로덕트나 에어 리퀴드를 바로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기 순이익률이 20%대 정도가 바로 나온다는 건 어려워요. 지금 현재. 원래 보면 NCC 크래커가 보면은 잘 나올 때는 단기 순이익률이 25%대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웨스트 레이크 정도는 한 1.8배, 2.7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화학 같은 경우가 PSR이 0.7배 어제 기준으로 그다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0.2배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7배짜리가 있고 여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3배짜리가 있고 듀폰 같은 경우 3배. 그다음 웨스트레이크 같은 경우는 한 1.7배에서 2배짜리잖아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0.7배.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0.2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결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20조 원 매출액 중에 절반은 스페셜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페셜티는 지금 현재 보면은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전관 기준으로 5조 원에 단기순 영업이익률이 7%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듀퐁보다 더 좋아요. 듀퐁이 단기순이익률이 2.5%밖에 안 나와요. 지금 보면. 그런데도 3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만약 그렇게 기준을 하면 그러니까 10조 원에 3배 하면 30조 원이 돼야 되는 그런 구조죠. 근데 뭐 그 기초 소재를 빼더라도 뭐 3.8조 이런 데 거래되는 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NCC 크래커도 좋아진다.
좋아지는데 그건 아시아가 좋아져서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중국의 공급 물량이 줄어듭니다. 이제부터. 줄어들면서 좋아지고 뭐 인도네시아가 좋아지는데 첨단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50%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를 높게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미국 기업들과 함께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딱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돼 있다는 게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사실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슈가 같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최근 주식시장에서 첨단화 기업들 쪽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있었을까요? 있죠.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기업 자체도 놀랐어요. 네. 뭐냐면은 두 가지 기업인데요. SK라는 회사가 있어요. 주 SK가 있는데 SK가 옛날에 보면은 OCI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샀습니다. 이게 사가지고 그게 SK 이렇게 첨단 케미칼이 됐어요. SK 머티리얼즈가 됐는데 SK 정식 명칭 SK 스페셜티가 됐는데 네. 이게 뉴스에 따르면은 매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매각할 건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뉴스에 따르면은 한 4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그러니까 화학의 첨단 쪽이라 하면 반도체 소재,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수소 쪽 소재, 태양광 쪽 소재, 그다음에 첨단 고부가 소재, 그리고 전자제품들이 굉장히 이런 다양화되고 굉장히 광택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ABS PC라든지 뭐 인도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소재, 이런 쪽이 이제 첨단 케미칼인데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주가가 낮아지는 형태에서 예를 들면 효성화학도 똑같습니다. 효성화학에 뭐냐면 제가 보고 있던 거는 SK 스페셜티하고 똑같은데 이게 8,000톤짜리인데 이게 이슈가 뭐가 되냐면은 매출액이 1,700억이에요. 자, 우리 앵커님 밸류에이션 할 수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20조 원인데 이게 한 4조 원 정도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0.2배예요. 그러니까 4조 원, 20조 원에 4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효성화학이 예를 들면 매출액이 3조 원이에요. 거기에 이제 1,700억짜리를 하나 뗐어요. 떼서 판대요. 그러면은 자 20조 원에 4조 원이에요. 0.2를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1,700억인데 0.2 때리면 얼마 나옵니까? 1,700억인데 0.2 하면 340억 정도 나오죠. 그럼 340억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 이데일 뉴스도 나왔지만 매각 예정가가 얼마냐면은 1조 3천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규모는 더 크지만 SK 스페셜티는 얼마냐면은 그러면은 한 8,000톤이고 13,500톤이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잖아요. 격차가 그죠? 그러니까 그 NF3가 여기는 얼마 나오냐면은 4조 원이 나온 거예요. 그 뭐지? 내리가 더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린데가 아까 제가 7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린데급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린데보다 더 좋을 수가 있는 게 이 린데가 만드는 아르곤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이거는 산업용 가스라고 그러는데 이 두 기업이 만드는 거 2등이 이제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이 한 9,000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4조 원이 나왔고 하나는 1조 3천억에 매각이 예정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0.2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300억, 400억을 줘야 되는 1조 3천억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거야. 반도체에, 그러니까 AI를 만들려면 AI라든지 그다음에 비메모리라든지 메모리를 만들려면 반드시 반도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세정가스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전 세계 1등이 SK 스페셜티, 전 세계 3등이 효성화학의 NF3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냐면 1,700억에 영업이익률이 지금 현재 한 15%대, 한 13%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조 3천억이 거래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시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게 계속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딜이 되면은 딜이 지금 진행되고 공시가 돼 있거든요. 딜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시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첨단 케미칼들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부각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린데급으로 주는 데가 있고 네. 이렇게 0.2, LG화학 기준으로 0.87 주는 게 이게 맞느냐는 이런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 케미컬 기업들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앞으로 뭐 상한가 이슈는 첨단 쪽에서 찾아봐야 된다라고 또 멘션을 해주기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 우리가 어떤 좀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볼 땐 두 가지 전략이에요. 네. 첫 번째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범용 NCC라고 그러는데 이게 범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조 원짜리 공장이 200개가 있다는 거는 이게 이렇게 크게 진입 장벽이 있는 거예요. 도내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본인들이 1등을 하려고 이제 무리하게 지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게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주지도 않을 건데 신규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국도 이제 주춤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캐파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NCC 크래커 쪽도 제가 볼 때는 아시아가 좋아지면서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한때 시가총액 250조 원 린데보다도 더 순이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순이익 자체가 높았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린데 것보다 더 높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중국이 짓지만 않았다면 린데가 지금 250조 원이잖아요. 250조 원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짓지 않습니다. 확 줄어들어요. 물건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NCC 크래커도 제가 볼 때는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돈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왜? 인도가 7개밖에 안 돼요. 중국이 45개인데 비해서.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많이 쓸 거라는 게 제 견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첨단 케미칼이에요. 뭐냐면은 뭐 롯데케미칼도 5대5 구조로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3대7 구조로 첨단 케미칼을 바꾸겠다. 왜? 첨단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게 안보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반도체 소재, 배터리 소재, 수소 소재, 그 다음에 이런 전자제품의 고부가 제품들 이러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 자체가 굉장히 이게 드러나 있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동맹국 위주로 판을 짜야겠다. 그래서 미국 와서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조금 이분법적인 사고, 그래서 NCC 크래커는 아시아가 좋아져서 좋아진다. 첨단 케미칼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자체를 우리가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화학에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첨단 케미칼이 대부분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수익률이 좋단 말입니다. 정밀학 이런 기업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첨단 케미칼이라든지 뭐 정밀학이라든지 이런 쪽 붙은 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신사업 쪽에 붙어 있는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은 화학 쪽 소재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큰 폭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런 특수가스 매각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국내 화학 기업들, 또 새로운 모멘텀과 함께 긍정적인 이 반전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목요일장을 하락세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최근 지난 5일에 기록했던 하락폭을 대부분 다 만회를 하면서 고점까지도 눈앞에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오늘 밤 사이의 하락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괜찮은 하락이었다라고 좀 위안을 삼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하락세가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또 어떤 모멘텀을 찾아갈지는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BOJ 총재의 질의응답까지 겹쳐 있는 만큼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계속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상황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